제가 바보였어요. 잘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평생 호강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은 제가 한심했죠. 하지만 그 사기꾼 모자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나 봐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제가 피를 흘리며 배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 윤서진입니다.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가게를 도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회계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주말마다 아버지 카페에서 일손을 돕는 성실한 딸이었죠. 제 이야기는 작년 봄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김태현이라는 남자와 시작됐어요. 서진아, 이 친구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고 가정 환경도 좋고 인성도 훌륭해. 한번 만나봐. 선배의 강력한 추천에 반신반의하며 나간 소개팅에서 만난 태연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183cm의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말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지적인 느낌이었죠. 첫 만남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얘기를 했더니 다음 만남에서 그 작가의 신간을 선물로 가져올 정도로 세심했어요. 서진 씨, 이 책 보셨어요? 지난번에 좋아하신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진 씨가 하는 말은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저를 무장해제시켰어요. 데이트 때마다 꽃을 한 송이씩 가져오고 제 생일에는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며 깜짝 파티를 열어줬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케이크는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사온 거였지만 그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게다가 태연은 제 직업에 대해서도 존중해줬어요. 저는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주말에는 아버지 카페를 돕기도 했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카페 일 도와준다고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데 태연은 달랐어요. 서진 씨가 일과 가업을 함께 챙기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일을 돕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서진 씨는 달라요. 그런 효심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아버지도 태연을 한번 만나보더니 좋은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아버지가 제일 후회하셨지만요. 데이트 석 달 차쯤 태연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봄에 만나 여름을 지나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서진 씨, 사실 우리 엄마가 서진 씨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꼭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괜찮으시겠어요? 벌써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서진 씨가 마음에 들어서요. 사실 저도 이제 34인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서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 내 와이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도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였고 태연은 제가 생각하던 이상형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태연의 어머니 김미영 씨를 만나게 됐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미영 씨는 첫인상부터 세련되고 당당한 분이셨어요. 60대 초반이었지만 50대 초반으로 보일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명품 가방과 옷차림에서 부유함이 느껴졌죠. 아이고, 우리 태연이가 자랑하던 서진 씨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아들 눈이 좋아. 아닙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아이, 뭘 벌써 어머님이래. 아직 어색하면 미영 씨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 우리 태연이가 서진 씨 만나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 전에는 일만 했는데 요즘은 표정도 밝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서진 씨 덕분인 것 같아. 미영 씨는 저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음식도 직접 골라주시고 태연의 어릴 적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셨죠. 심지어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난 딸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서진이가 우리 며느리 되면 친딸처럼 아끼고 싶다. 태연이가 이번엔 정말 진지하더라고.
너무 서두른다 싶으면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제가 1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 살아왔거든요. 어머니 같은 존재가 그리웠던 차에 미영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태연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어땠어? 좀 과한 면도 있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야. 정말 좋으신 것 같아. 나한테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셔서 감동이었어. 그래, 다행이다. 사실 엄마가 며느리 눈이 높아서 걱정했거든. 근데 서진이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그 말을 들으니 더 기분이 좋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을 줬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태연과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이벤트 회사를 동원해 꽃길을 만들고 무릎을 꿇더니 반지를 내밀었죠. 서진아, 우리 결혼할래?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너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축하 속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태연의 진심이 느껴졌달까요? 다음 날 태연의 어머니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축하해. 태연이한테 들었어. 앞으로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우리 얼른 만나서 결혼 준비 얘기 좀 하자. 내가 결혼 준비 도와줄게. 태연의 적극적인 프로포즈와 미영 씨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결혼은 순풍의 돛을 단 듯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미영 씨와 만났을 때 그녀는 결혼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결혼식장, 웨딩드레스,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걸 메모해 오셨더라고요. 서진아, 걱정하지 마.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할게. 태연이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를 몇 채 갖고 있거든. 그 중에 하나를 너희한테 줄 거야. 어머, 정말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자식 결혼하는데 부모가 당연히 해야지. 게다가 태연이는 우리 외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무 작은 건 줄 수 없으니까 최소한 전용 면적 30평대는 줄 생각이야. 미영 씨의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다니 얼마나 행운인가 싶었죠. 태연의 아버지는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꽤 성공하신 것 같았어요. 미영 씨는 태연의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 잦아 만나기 어렵다고 했지만 결혼식 전에는 꼭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연은 예상과 달리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는데 점점 더 뜸해지더라고요. 서진아, 사실 나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어서 결혼 준비에 많이 신경 못 쓸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정말 고마워. 나 진짜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태연의 어머니와 함께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자기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이었죠. 서진아, 내가 백화점 VIP라서 혼수 할인 많이 받을 수 있어. 같이 가서 골라보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이런 거 준비하려면 막막했거든요. 아이고, 뭘. 앞으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하지. 내가 친정엄마처럼 챙겨줄게. 서진이 친정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 카페 하신다고 했지? 네,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직접 카페를 운영하세요. 작지만 단골 손님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 그럼 수입이 안정적이진 않겠네. 걱정 마. 우리가 결혼식 비용도 많이 부담할게. 미영 씨의 이런 말에 약간 불편했지만 호의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카페가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고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의 친절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 같은 미영 씨가 있어서 결혼이 더욱 기대됐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미영 씨와 태연이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제가 모르는 사이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걸요. 태연의 집, 늦은 밤. 엄마, 잘 진행되고 있어? 태연이 물었어요. 그럼 서진이 완전 홀딱 넘어갔어. 자기 친정엄마 없다면서 나한테 의지하려고 해. 이 정도면 금상첨화지. 미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조심해. 지난번처럼 들통나면 안 돼. 내가 지난번 여자 때문에 신용불량자 될 뻔했잖아. 걱정 마.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애 아빠도 이번엔 모르게 해. 자꾸 양심 찔린다고 난리치니까. 서진이 통장 잔고 얼마나 되는지 알아냈어? 응, 꽤 되더라. 회사 다니면서 아버지 카페 수입도 있고 우리가 한 5천만 원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결혼식 전에 신혼집 계약금 명목으로 몇 천 더 뜯어낼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혼수 핑계로 돈 빼내고 결혼식 직전에 사라지는 거야.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해서 증거 남기지 말고. 이런 끔찍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그때 제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저는 그저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었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미영 씨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 가구점, 웨딩숍을 다니며 혼수를 고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경험이 없는 제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서진아,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 가구랑 가전제품은 내가 준비하는 게 어떨까? 공평하잖아. 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열심히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 부지런하구나. 그럼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서 가전제품부터 골라보자. 내가 VIP라 특별 대우 받을 수 있어. 미영 씨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죠. 제가 중간급 제품을 보면 미영 씨는 바로 최고급 제품으로 눈을 돌렸어요. 서진아, 이건 좀 싸 보이는데? 옆에 있는 이 모델이 훨씬 좋아. 신혼집은 최고급으로 꾸며야지. 태연이가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거든. 이게 지금 할인 행사 중이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에이,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러지 마. 한 번 사면 10년은 쓸 텐데 좋은 걸로 사야지. 내가 특별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전제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어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평생 살 집이니까 좋은 걸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태연도 전화로 엄마 말대로 좋은 걸로 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진아, 이거 내 VIP 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어. 내가 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카드로 결제할게.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체할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미영 씨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는 영수증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약간 의아했지만 큰 의심은 하지 않았죠. 영수증은요? 아,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해서 줄게. 오늘 너무 피곤하지 않니? 얼른 집에 가서 쉬자. 그 후 미영 씨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핑계로 제 돈을 요구했어요. 예식장 계약금을 먼저 내주겠다며 드레스샵 예약금을 낸다며. 그때마다 저는 미영 씨 계좌로 돈을 보냈죠. 한 달 사이에 벌써 2천만 원이 넘게 보낸 상태였어요. 일주일 후 태연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서진아, 내 정장 맞추러 가야 하는데 디자이너가 현금만 받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300만 원이나? 맞네. 디자이너 브랜드라 그래. 결혼식에 입을 건데 특별히 맞추는 거야. 우리 결혼식인데 내가 대충 입을 수는 없잖아. 망설였지만 결국 송금했어요. 태연은 감사하다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지만
정작 양복 사진이나 영수증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아직 제작 중이라 사진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태연 씨, 정장 맞추는데 영수증은 줬어야 하지 않아요? 응. 아, 그 디자이너가 세금 문제로 영수증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 예술가들이 그렇잖아.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싶어서 더 묻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미영 씨와 태연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예물 할인 받는다며, 신혼여행 얼리버드 예약이라며. 한 달 사이에 거의 3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모두 제 통장에 있던 결혼 자금이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서진아, 요즘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결혼 준비 잘 돼가니? 네, 아버지. 태연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 근데 이 통장 내역 좀 봐봐. 너 한 달 사이에 벌써 3천만 원 넘게 썼더라. 다 어디에 쓴 거니? 아버지가 제 통장 내역서를 보여주셨어요. 제 통장은 아버지와 함께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축 습관을 들이라며 아버지가 도와주셨죠. 아, 가전제품이랑 가구, 예물 같은 거요. 미영 씨가 좋은 거 사라고 해서. 그런데 왜 전부 현금 이체야?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도 받고 포인트도 쌓일 텐데. 미영 씨가 자기 VIP 카드로 결제하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계좌로 보내드리면 미영 씨가 결제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그래. 근데 정작 신혼집은 언제 구경 가보는 거니?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말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미영 씨는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지 실제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약서도 본 적 없고 위치도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죠. 태연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신혼집 언제 볼 수 있어요? 이제 결혼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아, 그게 아직 인테리어 중이라서 다음 주에 보여줄게. 우리 부모님이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계셔서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음 주가 되었지만 태연은 또 다른 핑계를 댔어요. 미안해 서진아. 집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가 좀 지연됐대. 한 2주 뒤에 보여줄게.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 보여주고 싶어.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며 넘어갔죠. 어쩌면 정말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편 아버지는 제 결혼 준비에 대해 점점 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태연이 부모님 댁에 한번 가봤니? 아직이요. 태연 아버님은 해외 출장이 잦으셔서 만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곧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왜 항상 너희만 돈을 내지?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거 아니니? 아버지, 태연 쪽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수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 신혼집, 계약서라도 봤니? 아직이요. 미영 씨가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아버지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조금씩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미영 씨가 또 전화했어요. 서진아, 예물 고르러 가자. 내가 아는 VIP 라운지에서 특별 할인 받을 수 있어. 내일 어때? 네, 좋아요, 어머님.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2시에 백화점 정문 앞에서 보자. 아, 그리고 예물 살 돈 준비해와. 한 2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거야. 2천만 원이요? 너무 비싸? 그래도 평생 낄 반지인데 좋은 걸로 사야지. 태연이도 좋은 거 원할 거야. 그렇게 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미영 씨는 자신 있게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VIP 고객인데요. 예물 좀 보여주세요. 직원들이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응대했어요. 한 직원이 미영 씨에게 물었죠.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김미영이라니까. 내가 여기 단골인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VIP 고객 명단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혹시 다른 지점을 이용하셨나요? 미영 씨의 얼굴이 약간 굳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여기가 아니고 다른 백화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예물 좀 보여주세요.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예물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1,000만 원이 넘는 예물 세트를 골랐고 저에게 또 계좌 이체를 요청했어요. 서진아, 역시 내 카드로 결제하는 게 할인 많이 받을 수 있어. 돈 보내줄래?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여직원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잠시 후 돌아온 그녀는 제게 음료를 건네며 쪽지를 슬쩍 쥐어줬어요. 손님, 음료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화장실에 가서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고객은 저희 백화점 VIP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필요하시면 경비실로 연락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미영 씨에게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며 자리를 떴죠.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지 가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요.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돈은 어떻게 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밖에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설마 정말 사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쪽지를 준 직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아빠,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쪽지를 아버지께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얼마나 이체했니? 지금까지 거의 5천만 원 정도요. 많은 돈이구나.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경찰 지인이 있으니 알아볼게. 아버지는 경찰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사기 전담반 형사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에게 태연과 미영 씨의 신원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민구가, 오랜만이다. 내 딸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도움이 필요하구나.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는데 돈만 요구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아. 혹시 이 사람들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아버지의 친구 민국 형사님은 당장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서진아, 이 사람들 결혼 사기 전과자야. 작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도주했대. 뭐라고요? 그럼 태연이 다니는 회사도 전부 거짓말이었을 거야. 명함도 가짜고 김태연이란 이름조차 가명일 수도 있어. 그의 진짜 이름은 이준혁이고 어머니라는 김미영 씨는 실제로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공범이래. 둘이 짜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지. 어지러웠어요. 지난 8개월간 데이트하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리고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 제 돈. 그리고 저는 정말 태연이를.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 다행히 결혼식 전에 알게 됐잖아. 그리고 돈도 못 찾을 거라는 법 없어.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우리가 함정을 파자. 민국 형사님이 전화로 조언해 주셨어요. 서진 씨, 지금 당장 모든 연락을 끊으면 이 사람들은 도주할 거예요. 그럼 돈도 찾기 어렵고 체포도 힘들어져요. 우리가 함정 수사를 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녹음기를 준비하세요. 그들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만날 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민국 형사님은 함정 수사를 계획했어요. 저는 태연에게 연락했죠.
여보, 예물 살 돈 마련했어요. 근데 이번엔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괜찮아. 은행 가서 이체하면 되지. 아니요. 이번엔 꼭 직접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계속 계좌 이체만 했잖아요. 얼굴도 보고 싶고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동의했어요. 알았어. 내일 만날까? 어디서 만나고 싶어? 백화점 앞에서 만나요. 거기서 같이 예물도 볼 수 있잖아요. 현금이라 은행에서 찾아갈게요. 알았어. 내일 봐. 고마워, 서진아. 전화를 끊고 민국 형사님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내일 우리 팀이 백화점 주변에 잠복해 있을 겁니다. 서진 씨는 약속대로 만나서 돈을 건네려는 신용만 하면 됩니다. 돈을 받는 순간 우리가 체포할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8개월간의 거짓 사랑이 끝난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기꾼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에 통쾌하기도 했죠. 이렇게 함정이 시작됐어요. 가짜 돈다발과 녹음기를 챙기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준비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백화점 앞에서 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버지의 지인인 민국 형사님과 다른 경찰들이 잠복해 있었죠. 제 가방에는 현금처럼 보이게 만든 종이뭉치가 들어있었고 몸에는 녹음기도 부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경찰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라고 계속 당부했지만 8개월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멀리서 태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상과 달리 혼자가 아니라 미영 씨와 함께였죠. 순간 더 긴장됐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둘 다 함께 잡을 수 있으니까요. 서진아, 오래 기다렸어? 태연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목소리로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래, 서진아. 고생했어. 돈은 가져왔니? 미영 씨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부터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기꾼이 맞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속았지. 자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행동해야 했어요. 네, 여기 있어요. 2천만 원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태연과 미영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죠. 잘했어, 서진아. 이제 예물 살 수 있겠다.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어머님, 신혼집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태연과 미영 씨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제서야 눈치챘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연인이나 모자지간이 아니라 공범 같았어요. 아, 그게. 태연이 머뭇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서진아. 아직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어떤 문제인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법적인 문제야. 곧 해결될 거야. 법적인 문제요? 설마 집이 없는 건 아니죠? 태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서진아, 왜 갑자기 의심하는 거야? 우리 믿지 못해? 그동안 돈만 요구하시고 실체는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가전제품, 가구, 예물. 모두 돈만 받아가셨는데 영수증 한 장 보여주신 적 없잖아요. 뭐, 지금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거야? 미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음속으로 네, 맞아요. 당신들은 사기꾼이에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했으니까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5천만 원 넘게 드렸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신혼집도 못 받고 계약서도 없고 이 망할 계집애가. 미영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써줬는데
신혼집 다 구해놨는데 감히 우리를 의심해? 태연이 미영 씨를 말렸어요. 진정해요. 서진이가 오해한 거니까. 그러고는 저를 향해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너무 예민해지지 마. 우리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서 돈 줘봐. 오늘 바로 예물 사러 가자. 제가 봉투를 내밀자 미영 씨가 얼른 손을 뻗어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태연 시아버님은 언제 뵐 수 있어요?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도 못 뵀네요. 미영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아직 해외에 계셔서. 정말 계실까요? 아니면 태연 시아버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사실은 다 알아요. 당신들이 누군지. 뭐, 당신 진짜 이름은 이준혁이죠?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공범 아니에요? 그 말에 태연, 아니,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 씨는 갑자기 봉투를 낚아채려고 했어요. 일이네. 우리 시간 낭비했잖아. 그 순간 경찰들이 달려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민국 형사님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며 외쳤어요. 이준혁 씨, 김미영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태연. 아니, 준혁과 미영 씨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발버둥을 쳤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김미영 씨, 이준혁 씨,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세요. 조용히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민국 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태연 씨, 아니, 준혁 씨와 미영 씨.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만 이제 감옥에서 효도하세요. 준혁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서진아, 내가 진짜 널 사랑했어. 믿어줘. 처음엔 사기였지만 나중엔 진짜 내가 좋아졌어.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제 돈만 노린 거잖아요. 결혼식 직전에 사라질 생각이었다면서요? 다 알아요. 준혁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아마도 제가 그들의 계획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였지만 한편으론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서진아, 괜찮니?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으셨어요. 네, 아빠.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민국 형사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서진 씨, 정말 용기 있게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전문적인 결혼 사기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고 총 5명의 여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고 해요.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었죠. 이들의 수법은 항상 비슷했어요. 민국 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결혼 정년기의 싱글 여성을 타겟으로 삼고 자신을 성공한 직장인으로 위장해요. 그리고 공범인 어머니를 등장시켜 신뢰를 얻은 후 혼수나 예물, 신혼집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럼 태연. 아니, 준혁 씨는 실제로 이분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네, 두 사람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기 파트너죠. 준혁이 여성을 유혹하고 미영이 어머니 역할을 맡아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속았을까 싶었죠.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는 가능할 거예요. 준혁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과 미영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을 합치면 2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타깝게도 이미 써버렸다고 하네요.
2천만 원이라도 다행이네요. 조서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국 형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진 씨,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전문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요. 서진 씨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당하곤 합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쉽게 속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의심하고 증거를 찾아낸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쌓았다고 생각한 사랑과 신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다행히 저는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준혁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었죠. 나머지는 이미 써버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고급 술집에서 놀거나 도박을 하거나 명품을 사는데 썼다는 거였어요. 제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준혁과 미영은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어요. 미영은 주범이었고 또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을 받았죠. 피고인들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죄가 명백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뢰를 얻은 후 배신한 점, 그리고 범행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판사님의 선고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나오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돈을 일부 잃었지만 평생 사기꾼과 살았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백화점 쪽지를 건네준 직원 지수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수 씨가 아니었으면 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사기꾼이란 걸 알아차리셨어요? 사실은 제가 6개월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고객분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VIP 할인 받는다며 결제하겠다고 하고. 그때도 저희가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분들이 도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지수 씨를 만나서.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가 투자 사기를 치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친구가 알아봐줘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지수 씨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어요. 우연히 같은 백화점을 찾았고 우연히 지수 씨가 저를 알아본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 카페가 근처에 있어요.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지수 씨와 저는 친구가 됐어요. 이상한 만남이었지만 어쩌면 이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아닐까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딸, 이제 사람 보는 눈 좀 생겼겠지?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 특히 사랑한다며 돈 요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네,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슬퍼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아. 넌 아직 젊으니까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용기 있게 행동한 거,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만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가짜 사랑에 빠져 평생을 낭비할 뻔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꾸었고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젊은 고객들도 많이 유치했어요. 그리고 가끔
지수 씨가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곤 해요.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서 준혁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서진아, 미안해. 처음엔 사기였지만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됐어. 출소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진심으로 너를 좋아했다는 걸 증명할게. 읽자마자 바로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니까요. 진짜 사랑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결혼 사기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서요. 망설였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수락했어요. 방송국 인터뷰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났는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거든요.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혼 사기꾼은 반드시 잡힙니다. 제가 그 증거니까요.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송이 나간 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연락해 왔어요. 그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해주면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죠.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에요.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간혹 그때 그 쪽지가 없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 소름이 돋아요. 지금쯤 저는 모든 돈을 잃고 사기꾼과 결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실 가장 감사한 건 아버지예요. 제가 의심할 때도 침착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틀림없이 저를 속이지 못하게 막아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셨죠.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함부로 신뢰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천천히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다루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는 지수 씨와 함께 등산을 다녀왔어요. 산 정상에서 본 일출이 정말 아름다웠죠. 그때 지수 씨가 물었어요. 서진 씨, 이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 있어요? 글쎄요.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만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준혁 씨 같은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을 다치는 마세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수 씨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다만 더 현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운 것뿐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비록 사기꾼에게 속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 옆에는 아버지가 있고 새 친구 지수 씨가 있고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이들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 자신을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결혼 사기꾼들은 반드시 잡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